오늘은 설명만 주구장창하고 천천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숙제는 뭐 낼지 안 낼지는 고민해 볼게. 자, 삼각함수와 삼각형이란 도형이 당연히 도형 파트를 의미하는 거고요. 자, 그 중에서도 삼각형에 관련된 얘기가 주를 이룹니다. 선생님, 사각형, 오각형 이런 건 왜 안 하죠? 라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는데, 사각형, 오각형은 기본적으로 삼각형을 몇 개 붙였느냐에 따라서 도형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삼각형을 2개 붙이면 사각형이 나올 거고요. 삼각형을 3개 붙이면 오각형이 나올 거예요.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들 삼각형을 4개 붙이면 육각형이 나오겠죠. 이걸 우리가 언제 배우죠?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내각의 총합을 배울 때, 그죠?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할 때 180 곱하기 n-2라고 배워요. n-3이었나요? n-2였을 거예요. n-2, 그죠? 이렇게 해서 n각형의 내각의 총합을 구합니다. 그게 n-2가 뭐냐? n각형에서 삼각형의 개수가 n-2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삼각형을 배우면 사각형을 배우게 된 거고, 사각형을 배우면 오각형도 배우고 다 배운 거라고 생각하는 거라서 제일 중요한 게 삼각형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됐죠? 그럼 삼각형을 구해라는 시험 문제가 나올 텐데, 이 삼각형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삼각형의 6요소라고 합니다. 6가지 요소가 있어요. 삼각형의 6가지 요소는 세 변과 세 각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삼각형을 풀어라 라고 얘기하는 건 3개의 각을 다 구하고 3개의 변을 다 구한 걸 우리는 삼각형을 풀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내가 삼각형을 풀었다가 되려면 각이 만약에 하나밖에 없어. 그럼 각 2개를 찾아야 되고요. 변의 길이가 2개만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찾아야 돼요. 이해돼? 그런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걸로 보자면 각 2개를 가지고 각 하나를 찾는 건 너무 쉬워. 180, 세각의 합이 총합 180이니까. 돼? 그런데 각이 하나만 있어. 나머지 2각을 찾으래. 찾을 수 없잖아. 이해돼? 그럼 도대체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이 변과 이 각의 관계가 있겠죠. 삼각형에서 생각해 봅시다. 이게 지금 가상의 삼각형의 선생님이 2변을 이렇게 했다고 쳐볼게요. 이해돼? 자, 이 각을 커지게 하잖아? 이 각을 커지게 하면 이 변의 길이가 바뀌겠죠. 그러니까 각에 따라서 변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대각과 대변의 관계가 항상 존재하겠죠. 이해돼? 그러니 각을 가지고 이 각과 이 변의 길이의 관계를 통해서 삼각형의 6요소를 찾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려면 중학교 때 배웠던 뭘 이해를 먼저 시작해야 되느냐? 복습. 삼각형의 결정 조건을 배우셔야 돼요. 아니, 최소한 우리가 삼각형이 그려져 있어. 삼각형을 구하래. 그럼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긴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자,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 총 3가지를 배웁니다. 오케이? 기억나는 사람 있어? 우리가 이걸 다른 말로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라고도 불러요. 뭐가 있죠? 제발 모른 척 하지 말고 삼각형이 딱 하나로만 그려져야 돼. 첫 번째가 뭐야?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됐어? 그걸 우리가 S는 사이드니까 변의 길이를 말하는 겁니다. 됐죠? 선생님은 세세세라고 부를 거예요. 얘는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그럼 세 변의 길이가 주어진 삼각형은 오로지 하나만 존재한다는 얘기야? 그럼 뭘 구해야 되겠어, 얘는? 세 각을 구해야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 SAS라고 부르죠, 우리가? 2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이 주어졌을 때, 그것도 삼각형이 하나만 그려집니다. 됐죠? 길이가 5짜리와 길이가 7짜리가 있고요. 둘이 이루는 각이 30도짜리래요. 이 삼각형은 세상에 딱 하나밖에 안 존재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 얘기는 뭐야? 나머지 한 변의 길이도 그럼 정해져 있다는 얘기겠지. 하나밖에 안 그려진다는 얘기는. 됐죠? 자, 마지막 ASA. 두 각과
한 변의 길이. 됐죠? 그런데 이 한 변은 어떻게 돼야 돼? 이걸 우리가 한 변과 양 끝각이라고 부르는 거죠. 아무 각이나 주어진 게 아니다. 다만 우리가 이거 아싸라고 선생님이 부를 텐데요. 이 아싸인 상황은 각 두 개가 주어진 거지만 각 세 개가 주어진 거나 똑같지. 이해됐어? 자, 요 세 가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삼각형을 구하려면 얘 보세요. 세 변의 길이를 알았습니다. 그럼 나한테 질문할게. 그럼 도대체 세 각의 크기는 어떻게 구하지? 됐죠? 자, 사스인 상황이 됐습니다. 두 변의 길이와 그 끼인 각을 알았어요. 그럼 나는 한 변의 길이, 나머지 한 변의 길이와 그 다음 두 각의 크기. 이건 도대체 어떻게 구하지? 라고 생각해야 된다고요. 됐죠? 자, 마지막 아싸인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각 하나가 주어져 있지만 이미 그 각은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됐죠? 나머지 두 변의 길이. 요렇게 생긴 거라고. 이해돼? 자, 이게 가능한 이유는 뭐라고? 이런 경우에 존재하는 삼각형이 딸랑 하나씩만 존재하니까 이런 걸 질문할 수 있다고. 만약에 두 변의 길이와 끼인 각을 알았는데 그걸 만족하는 삼각형이 수두룩해. 졸라게 많아. 그럼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하나만 존재하니까 방정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이해돼? 그래서 요 세 가지 상황들을 어떻게 헤쳐나갈지를 배우는 과정이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머릿속에 기억해야 돼. 그냥 막 시험 문제가 막 주어졌다고 해서 막 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 상황에 어떤 상황에 걸쳐 있는지를 확인해야 그 다음 작업이 가능하다고요. 오케이? 한 변, 두 각, 요건 두 변의 길이. 자, 요 세 가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총 두 가지의 법칙을 배웁니다. 그게 뭐냐? 사인 법칙과 코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뭐 사인 공식이라고도 얘기하고 사인 법칙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인 공식은 언제 사용하는 거냐면 사용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그 사용 시기를 아는 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건 마지막에 좀 설명을 할 거고요.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설명을 할 겁니다. 됐죠? 자, 이 사인 법칙이라는 거는 또 중학교 때 내용이 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다? 중학교 때 내용이 필요해. 약간씩 중학교 도형을 좀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A, B, C예요, 각이. 그럼 그 대변을 우리는 A, B, C 요렇게 쓰기로 기본적으로 약속은 돼 있어요. 아시겠죠? 오케이? 우리가 요 각 A가 바라보는 변, 요 변을 대변이라고 부른다고요. 됐어? A의 대변인 거야. 이해되지? 자, 변 A의 대각, 그게 A인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의 관계를 대변과 대각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됐나요? 오케이? 사인 정리는 딱 이 상황을 만족해야 돼. 대변과 대각의 관계를 찾을 때 사용한다. 대변과 대각의 관계. 각에 따른 대변의 길이의 변화율. 대변의 길이에 따른 각의 변화율을 찾는 걸 사인 법칙이라고 한다. 그래서 기억해야 되는 포인트는 대변, 대각의 관계를 찾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콤파스를 또 안 갖고 왔어. 자, 우리 모든 삼각형은 외접원과 내접원을 갖습니다. 맞죠? 자, 이 원 안에 아무 삼각형이나 하나 그리세요. 그게 둔각이든 예각이든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 아무 삼각형이나 하나 그려 놓으세요.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어? 자, 그리고
여기에 각을 A라고 하고요. 여기에 변의 길이를 A라고 합시다. 됐죠? 그리고 이 외접원의 반지름을 대문자 R이라고 합시다. 됐죠? 자, 우리가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워요. 중학교 2학년 때 내심이라는 걸 배우면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을 배웁니다. 그게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외접원의 반지름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이제 사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떠올라야 돼. 알겠어? 내접원을 하는 건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걸 가지고 하지만 외접원에 관련된 시험 문제는 앞으로 대부분이 다 사인 법칙이다를 생각해 주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여기 있는 각 A와 여기 있는 변 A, 이 대각과 대변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가 너무 궁금해. 이해돼? 그런데 이 삼각형에서는 보이지 않아. 우리는 어떤 삼각형에서 이 관계들이 보이느냐? 직각 삼각형에서 이 관계가 보인다고. 그럼 이거 직각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런데 각 A의 크기는 변하면 돼, 안 돼? 각 A의 크기는 변하면 되지 않죠. 각 A의 크기는 그대로 있어야 돼, 알겠어? 그러니까 중학교 때 뭐 배우죠? 원주각이라는 걸 배웁니다. 이거 되게 중3 때 되게 잘 안 배우잖아. 왜냐면 기말고사 시험이 끝나고 나서 배우는 게 이 원주각 뭐 대부분 여기잖아. 원과 비례. 그죠? 뭐 들어가는 학교도 있겠지만 같은 현에 대한 원주각의 크기는 안 바뀐대요. 무슨 개소리야? 선생님이 여기다 이걸 두 개를 고정해 놓고 삼각형을 아무렇게나 그리잖아요. 어디다 그리든 이 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 이 각의 크기는 다 똑같다는 걸 알 수 있다고요. 이해돼? 여기까지? 됐지? 그럼 나는 겁나게 많은 각이 똑같은 삼각형 중에 직각 삼각형을 찾아야 돼요. 오케이? 그럼 직각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원의 중심을 지나는 삼각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여기는 직각이 되고요. 왜냐? 빗변이 원의 지름과 똑같았으니까. 됐죠? 그 다음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서로 똑같다고요. 바뀌지 않는다고요. 이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원주각의 내용입니다. 됐나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여기에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분명히 한 변의 길이만 주어져 있는 줄 알았는데 다른 한 변의 길이 2R이 주어져 있게 됩니다. 됐죠? 그리고 이 각 A의 입장에서 보세요. 이 A가 바라보는 높이니까 이렇게 가면 sin A가 됩니다. 네? sin A가 2R분의 A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됐어? 됐어? 그럼 봐. 이제 그림을 지울 거야. 똑같은 삼각형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번에는 여기가 B고요. 얘가 바라보는 길이가 B라고 합시다. 너와 너의 관계를 찾고 싶어요. 됐어? 그럼 또 뭘 만들어야 돼? 직각 삼각형을 또 만들어야 돼. 그럼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여기를 가지고 만들면 여기가 직각이 되고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가 같다고요. 여기까지 돼? 그럼 sin B라는 녀석은 2R분의 B가 된다고요. 됐니? 됐지? 그럼 나머지 하나 C도 똑같은 그림을 하면 되겠지. C까지는 안 그려도 되지? 그럼 sin C라는 녀석은 2R분의 C가 된다고요. 여기까지 돼? 그럼 가보자. 어떤 관계가 있는지. sin A 2R분의 A, sin B 2R분의 B, sin C 2R분의 C야. 선생님 제가 그런데 외접원의 반지름을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럼 모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없애버릴 거야. 이해돼? 이 R을 없애버림으로써 얘네들의 관계식을 찾는 겁니다. 살짝 바꿔보면 2R과 sin A의 자리를 바꾸면 sin A분의 A가 2R이고요. sin B분의 B가 2R이고요. sin C분의 C가 자리 여기 안 보이겠다.
사인 A분의 A가 2R, 사인 B분의 B가 2R, 사인 C분의 C가 2R. 이렇게 된다고. 이해돼? 요거 자리만 바꾼 거야? 됐지? 이게 사인 정리입니다. 요 공식이. 여기가 아마 잘릴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텐데 보세요. 사인 법칙이라는 건 항상 대변과 대각이 있어야지만 성립한다니까. 최소의 한 쌍의 대변과 대각은 주어져 있어야 사인 정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야? 너와 너의 관계가 주어져 있다면 너와 너의 관계를 찾을 수 있고요. 너와 너의 관계도 찾을 수 있다고. 이해돼? 됐어? 자, 여기 설명 충분히 이해되죠? 사인 정리. 사인 A분의 A가 사인 B분의 B가 사인 C분의 C가 2R로 일정하다. 요게 사인 정리다. 저 공식은 무조건 외운다. 됐어? 자, 갑니다. 보세요. 어떤 삼각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그냥 스스로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삼각형 ABC가 있어요. 됐죠? 삼각형이 하나로 결정되는 조건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어요. 사인 정리는 사용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왜냐? 사인 정리는 대변과 대각의 관계가 주어져 있을 때 사용한다고요. 그런데 세 변의 길이만 주어져 있다면 이 세 변의 길이를 안다고 해서 이걸 어떻게 찾아? 외접원의 반지를 모르는데 의미가 없어. 됐어? 자, 그 다음 사스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이 길이와 이 각을 알아요. 사인 정리가 돼요? 안 돼. 왜? 너의 각이 주어져 있으면 이 변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대변의 길이가 필요하다고. 됐지? 아, 그럼 이 사인 정리 언제 사용하는 거냐? 사용 시기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언제 사용한다? 아사인 상황에 사용한다. 경우에 사용하는데 이거의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경우 사용한다. 자, 봐. 양 끝각과 이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고요. 돼? 그럼 여기에 각을 안다는 얘기는 여기에 각을 안다는 얘기죠. 그럼 대각과 대변을 알았죠. 그럼 이 대각을 통해서 이거의 길이를 찾을 수 있겠네요? 이 대각을 통해서 이 길이를 찾을 수 있겠네요. 이해됐어? 자, 두 번째. 언제 사용하냐?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 됐어? 그러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땐 사인 정리밖에 없다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없어. 직각삼각형이 아닌 이상. 알겠죠? 자, 세 번째 또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이건 다 부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때 사용하고 아사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고, 세 번째가 세 변의 길이의 비를 구할 때.
자, 세 변의 길이의 비 보세요. A는 sin A가 넘어가면 2R sin A고요. B는 2R sin B고요. C는 2R sin C입니다. 돼? 돼? 그러니 세 변의 길이 A 대 B 대 C는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될 거라고요. 세 각의 sin B와 세 변의 길이의 B는 일치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됐어? 그럼 요걸 한 번 더 건너뛰면 그래. 이걸 갖고 확인할 수 있는 거. 자, 변이 제일 길어. 최대 변이야. 걔가 바라보고 있는 대각이 잘 뭐하다? 제일 크겠죠. 그 이유는 사인은 90도까지 계속 뭐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따름 정리로 나올 수 있는 게 최대 변의 대각이 최대각이다 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됐죠? 오케이? 이해됐나요? 자, 그럼 어떻게 사용할 거냐? 라고 한다면 됐어? 식은 이렇게 쓰여지는 거죠? 아, 나는 여기에 각이 파이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감마가 될 거라고. 그래서 이걸 그냥 알파라고 쓰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세 각은 다 구했습니다. 됐죠? 그럼 나머지 세 변의 길이는 이렇게 구하겠죠. 사인 알파분의 A가 사인 베타분의 AC 사인 감마분의 AB 이게 2R과 똑같다. 그래서 이 값을 통해서 외접원의 반지름도 충분히 다 구한다. 이해됐어? 오케이?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제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다고. 어떤 삼각형이 하나 딱 주어져 있습니다. 아사인 상황이에요. 아사인 상황이 알겠어? 뭐 구하라고 한다고? 첫 번째, 나머지 두 변의 길이와 각을 구해라 나올 수 있겠죠? 두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 구하라고 나올 수 있겠죠? 세 번째, 뭐 있어? 내접원의 반지름 구하라고 할 수 있다. 돼? 그 다음 네 번째, 뭐 있어 또? 그 삼각형의 넓이도 구하라고 할 수 있다. 아직 넓이까지 얘기는 안 했습니다. 아시겠죠? 넓이 얘기는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넓이는 선생님이 지금 내비뒀지만 넓이까지 구하라고 할 수 있다. 이해됐나요? 이게 무슨 정리다? 사인 정리다. 필수예제 1번부터. (1번) A가 2 루트 2고요. 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 A의 각이 30도고요. C의 각이 45도래요. 됐죠? 풀이를 두 가지로 해볼 거야. 1번 풀이가 중요한 거야, 얘들아. 2번 풀이는 야매야. 알겠어? 2번 풀이는 중학생 풀이를 하는 거고 1번 풀이는 고등학생 풀이를 하는 거니까 1번 풀이가 훨씬 더 중요해요. 이해하시죠? 자, A가 2루트 2래요. A는 30도고요. 그냥 그림 대충 선생님 그림이 안 맞아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럼 때릴 거야, 나중에. 그냥 여기 30도짜리가 있을 거고요. 그림을 우선은 그려 놓습니다. 자, 여기가 A예요. 30도가 여기쯤 되겠죠. 그 다음 여기가 C고요. 45도고요. 여기가 B겠죠. 그리고 여기의 길이가 2루트 2라고 주어진 거라고요. 됐어? 자, 각 두 개가 주어진 건 각이 다 주어진 거나 동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니네 둘이 더해서 75도니까 여기가 딱 105도예요. 자, 세 개의 각은 다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세 변의 길이를 찾아야겠죠. 길이를 딱 찾으려고 봤더니 두 각의 크기와
밑변 하나가 주어져 있잖아요. 한 변과 얀 끝각이 주어져 있죠. 아사인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사인 공식을 써보면 사인 30분의 그거에 해당하는 길이가 2루트 2라고요. 그 다음 사인 45분의 이거에 해당하는 길이 여기가 C라고요. 그 다음 사인 105도 분의 거기에 해당하는 길이 여기 B라고요. 시험 문제를 풀겠습니다. B는 구할 수 없어요. 오케이? 왜 못 구할까요? 사인 105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사인 105도는 특수각은 아니잖아요. 이해돼? 그럼 이 사인 105도를 푸는 건 언제 배우느냐? 이 사인 105도를 푸는 건 미적분에서 배워요. 그러니까 문과 학생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얘기고 이과 학생은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야.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B는 구하지 못하지만 C는 구할 수 있다고. 이해돼? 따라서 사인 30, 2분의 1이죠? 그럼 여기 4루트 2가 됐을 거고요. 여기 루트 2분의 C가 된다고요. 따라서 C의 값이 4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화면에 여기 나오니 혹시? 내가 밑에를 못 봤어. 자, B는 구할 수 없다고. 됐어? 그래서 시험 문제 뭐 구하래요? C의 값을 구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더 나가야지. 그럼 도대체 이 B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 B를 구하는 방법이 중학교 걸 이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C는 사인 정리로 충분히 문제를 풉니다. 사인 정리가 아니어도 문제를 풀 거고요. 그래서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보자면 그때는 B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그림을 다시 그려보죠. 뭐. 여기가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고요. 여기 특수각이고요. 여기 특수각이에요. 너는 특수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특수각이 아닌 녀석을 찢어줍니다. 이렇게 찢어줘요. 그럼 여기가 45도짜리가 돼요.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의 길이가 2가 되고 여기의 길이가 2가 됩니다. 그럼 여기의 길이가 4가 돼요. 그 여기의 길이는 2루트 3이 되고요. 그래서 B의 값이 2 더하기 2루트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다고. 이게 수원에 나오는 삼각함수의 활용 파트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특수각밖에 질문할 수가 없어. 오케이? 그러니까 학생들이 자꾸 중학교 때처럼 풀어. 그런데 혹시나 여기가 그냥 세타라고 놓고 세타를 표현해서 길이를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방법만 하셔서는 안 돼요. 아시겠죠? 근데 B를 구할 땐 어쩔 수 없이 이걸 하는 방법밖에 없다. 됐죠? 그 다음 2번. B가 3, B가 3, A가 45, C가 75. 자, 75는 특수각이 아니야. 야, 왜 고민해? 75가 특수각이, 우리가 아는 특수각은 30도, 60도, 45도 이것만 특수각인 거잖아. 됐죠? 75도는 특수각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여기 A가 있고요. 45도라고 하죠. 자, 여기에 75도가 있고요. 여기를 C라고 하죠. 그럼 여기가 B가 되겠죠. 우선 보면 니네 둘이 더한 게 120도니까 여기가 60도인 걸 찾을 수 있어. 그림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만 그냥 보는 거야. B의 길이, 여기의 길이가 3이라고요.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거 A의 길이 구하라고 할 거고요. C의 길이는 구하지 못합니다. 왜? 75도가 특수각이 아니기 때문에. 됐어? 그럼 확인할 일. 대각과 대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60분의 3이 같아요. 사인 45분의 A. 요렇게 해서 구할 수 있다. 됐죠? 이게 이 R이다를 통했으니까 왜 저번에 반증도 다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계산은 뭐 가서 계산하면 A는 사인 60분의 사인 45 곱하기 3 해주시면 되겠죠.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길게요. 됐죠? 2분의 루트 3이고 2분의 루트인 거니까. 자, 그럼 C의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C의 길이를 구할 땐 어쩔 수 없이 얘를 찢는다고요.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2분의 3 루트 2가 되고요. 여기도 2분의 3 루트 2가 되고요.
자, 여기가 60도, 30도래요. 길이 B가 1대 2대 루트 3이죠? 그러니까 A의 길이가 2배 해서 여기 3루트 2가 된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잠깐만. 미쳤나봐. 미쳤나봐. 또라이. 그림이 그래서 이래서 안 돼. 죄송합니다. 1대 2대 루트 3인 거죠. 루트 3을 곱해서 이렇게 된 거니까 루트 3으로 나눠야겠죠. 그래서 여기의 길이가 2 루트 3분의 3 루트 2. 그럼 요 A의 길이는 요거의 2배. 그래서 루트 3분의 3 루트 2. 요렇게 해서 구할 수도 있다. 됐지? 근데 2번 방법은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그건 C를 구할 때나 쓰시고요. 사인 정리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1번 풀이로 푸세요. 3번. B가 2, C가 루트 6, B가 45. 친절하죠? 뭐가 보여요? 그림을 그리지 않더라도 대각 대변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한테 A와 C의 값을 찾으래요. 각 A와 각 C를 찾아라. 그림. C가 루트 6. 됐나요? 갑니다. 우린 다 구해보는 거 알겠어? 우선 각 C를 찾는 방법은 유일하게 대변 대각의 관계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각 C를 찾으러 가보면 사인 45분의 2가 너의 대변이 루트 6이니까 사인 C분의 루트 6이다. 됐죠? 요거 빨리 계산해 줍시다. 이게 루트 2니까 죄송합니다. 루트 2분의 1이니까 2 루트 2가 됐고요. 따라서 사인 C는 네가 내려오면 되는 거니까 얼마가 되니? 2분의 루트 3이 되네요. 됐죠? 자, 사인의 값이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두 개야?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사인은 항상 그래프상에 180도에서 값이 두 개가 존재한다고요. 됐죠? 그러니 C가 될 수 있는, 요 C의 값이 될 수 있는 거 2분의 루트 3이 되는 건 60도도 있고요. 120도도 있다고요. 됐니? 그럼 네가 60도야? 더하면 105도니까 75도가 된다고. 요때 A는 75도가 되고요. 자, 네가 120도야? 120도야? 그럼 여기는 몇 도가 돼야 돼? 60도가 나와야 되니까 15도. 요렇게 되면 된다고요. 예, 됐죠? 여기까지 딱 찍히지 않니? 여기까지? 여기 밑에 잘려? 예. A가 C가 60도면 75. 15. 요렇게 된다. 됐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만약에 요 A의 길이도 구하세요. 그러면 요 두 가지일 때 다 집어넣고 계산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너는 특수각이니까 항상 그대로 두는 거야. 특수각은 그대로야. 특수각이 아닌 얘를 자른다고요. 잘라서 길이를 구하는 수밖에 없다고. 이해되지? 이게 필수예제 1번이었습니다. 오늘 왜 현장 체험을 줄여서 현체라고 하는 거야? 제가 현장 체험 가서 안 왔어. 힘들대. 도대체 현장 체험을 간 건 왜 힘든 거야? 가서 막 현장 체험 가면 막 운동해? 근데 가서 보고만 오는 거잖아. 나 현장 체험을 한 번도 못 가봐서 그래. 도대체 현장 체험이 뭐야? 이해가 안 가네. 나 되게 늙은 사람처럼. 필수예제 2번. 자, 세 변의 길이의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찾으래요. 세 각의 사인 B를 찾으래요. 됐죠? 그럼 생각한다고요.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찾아라라는 얘기는 첫 번째 생각, 각 A, 각 B, 각 C를 특수각으로서 다 찾을 수 있다면 이게 몇 대 몇 대 몇인지를 구할 수 있다고요. 그럼 시험 문제 안 나왔겠죠? 그죠? 그러니까 각은 찾을 수 없었던 거야. 그럼 대신 뭐로 한다? 이게 세 변의 길이의 비와 똑같아요 라는 걸 이용한다.
됐죠? 왜?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항상 일정해야 되니까 너네들의 B가 세 변의 길이의 B랑 똑같다. 됐어? 그리고 시험 문제를 봅니다. 어떻게 주어져 있죠? A 플러스 B 대 B 플러스 C 대 C 플러스 A가 5대 6대 7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나는 세 변의 길이의 B를 찾는 거니까 비례상수를 주세요. K라고 주면 A 플러스 B가 5K면 B 플러스 C는 6K고 C 플러스 A는 7K입니다. 됐죠? 자, 식이 어떻게 되어 있죠? A 더하기 B, B 더하기 C, C 더하기 A 이렇게 주어져 있죠? 윤한식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됐나요? 이때는 싹 다 더하는 게 편하다 그랬어요. A 2개, B 2개, C 2개 2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8K다. 그러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9K가 된다. 끝! B 더하기 C가 6K래요. 그럼 A는 3K겠죠. A 더하기 C가 7K래요. 그럼 B는 2K가 되겠죠. A 더하기 B가 5K래요. 그럼 C는 4K가 되겠죠. 그러니 3대 2대 4다. 됐나요?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3대 2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질문. sin의 B가 각의 B와 똑같아? 그건 아니지. sin A 대 sin B 대 sin C가 3대 2대 4라고 했지 각 A 대 각 B 대 각 C가 3대 2대 4는 아니잖아요. 이해하시죠? 이건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필수 예제 3번. 시험 문제만 보세요. 시험 문제. 맨 마지막에 시험 문제만 보세요. 시험 문제가 어떤 삼각형인 이를 묻고 있다고요. 우선 우리가 이제는 뭐 시험 문제를 보고 이 시험 문제가 나한테 뭘 원하는가 이런 걸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어떤 삼각형인 이를 물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이등변. 두 번째, 직각. 세 번째, 둔각. 네 번째, 예각. 뭐 정삼각형 이런 거잖아. 지금 선생님이 하는 모든 얘기들은 이등변이 됐든 정삼각형이 됐든 그 둘은 제외긴 하지만 그 다음 둔각이 됐든 직각이 됐든 예각이 됐든 길이의 관계인 거지. 이해돼? 어떤 삼각형인지를 묻는 건 길이에 대한 관계를 묻는 거라고요. 자, 만약에 어떤 삼각형인지를 물었는데 각에 대한 게 나왔으면 찾을 수 있는 게 정삼각형 뭐 이런 거 정도만 찾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시험 문제가 어떤 삼각형이냐고 묻는 건 다 길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묻는 겁니다. 됐나요? 그럼 주어진 조건을 다 길이로 바꾸란 뜻이 된 거라고. 그 정도는 알아야 내가 뭘 할 수 있니를 파악할 수 있다고요. A, sin A 더하기 B, sin B는 C, sin C래요. sin 정리. sin A분의 A, sin B분의 B, sin C분의 C가 2R로 똑같아요. 그런데 나는 sin A, sin B, sin C가 아니라 길이의 관계니까 이 sin A를 A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잖아. 돼? 그래서 너 대신에 2R분의 A라고 쓰는 거죠. 너 대신에 2R분의 B라고 쓰는 거고요. 너 대신에 2R분의 C라고 쓰는 거고요. 그럼 2R이 다 공통이니까 2R을 곱했다고 생각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C제곱. 무슨 삼각형? 직각 삼각형이라고 답 쓰면 틀린다. 누가 직각인지 표시해줘야겠죠?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 됐어? 요거 빼놓으면 감점. 됐나요? 필수 예제 4번. 뭐 이런 게 많이 나와요. 이런 거 막 이렇게 비행기를 봤는데 그래 우리 아들이 그랬어. 갑자기 자기는 비행기를 갖고 싶대. 이렇게 조종하는 비행기를. 미쳤나 봐 아주. 자, 선생님 아들은 5월이 축제거든. 5월에 생일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아주 축제야.
자, 어떤 사람이 여기서 비행기를 봤어요. 그랬더니 바라본 각도가 45도래요. 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봤어요. 그랬더니 75도래요. 여기 비행기가 있고요. 그렇죠?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사실은 이 두 가지 상황만 각을 가지고 이 두 사람 사이의 거리 정도는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됐어요? 자, 시험 문제 읽겠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측량이라고 해서 토목공학과 같은 데 가면 이런 거 많이 해. 오른쪽 그림과 같이 200m 떨어진 두 지점. 여기가 200m래요. 자, 그래놓고 시험 문제 뭐라고 나왔느냐? B, C 사이의 거리를 찾아. 여기 C랍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를 구하래요. 어떡하지 봤더니 각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75도란 얘기는 삼각형의 두 내각의 합은 한 외곽의 크기랑 똑같으니까 여기가 30도란 얘기와 동일하고요. 그렇죠? 그럼 다시 여기는 105도가 되고요. 넌 특수각이 아니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럼 너와 너를 이용해야 되는데 대변 대각이 주어져 있구나. 여기의 길이를 x라고 한다면 대변 대각을 구하란 얘기구나. 사인 정의를 쓰란 얘기구나. 그래서 사인 A 사인 45분의 x가 사인 30분의 200과 똑같아요. 이렇게 해서 x 구할 수 있다. 됐죠?